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출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중국의 상반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관련된 지표들이라든지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모셨습니다. 중국과학기술연구회의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간밤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출하를 시작을 했다. 물론 물량은 좀 미미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H200 칩을 출하했다라는 사실을 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죠. 중국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칩을 개발하고 있지만 역시 엔비디아 칩만큼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게 그 중국의 기본 정책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잠정적 조치로 보입니다. 잠정적인 조치. 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정부는 정책으로 원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네. 자국의 AI 영역을. 그러니까 자국의 국가 시스템에 상응하는 영역과 민간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용도로 쓰는 영역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국가 영역에는 어떤 경우에도 외국 기술, 엔비디아 칩을 포함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요 일반 영역에서조차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안 쓰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는 정식 발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외신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H200을 잠정적으로 전해지기로는 약 20만 개 정도까지는 좀 허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수량은 아닌 거죠, 그죠? 작은 수량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비율인 거죠. 알겠습니다. H200의 이제 중국 출하 사실을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 이게 중국 안에서 약간 좀 투웨이, 정부에 들어가는 것과 민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간에 들어가는 쪽으로 엔비디아가 H200 출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중국의 상반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지금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액션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미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국 경제인데, 네. 중국 경제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순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모두들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중국 경제 지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온전성, 그런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그것조차 흔들리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올지 모두들 그것을 주의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GDP가 오늘 만약에 약간 좀 모순되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내수 경제 위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수 경제를 가리키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나빠져 왔어요. 반면에 내수 중심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수출 쪽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출 쪽이 막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내수 침체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호전되는 쪽으로 나타나 줄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내수가 왜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부진한 걸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만, 중국 자체 분석으로는 여태까지 시행해왔던 과다한 그런 중국 투자, 과다 경쟁, 이런 것들이 한계에 와서 여기에 이제 부동산 침체와 거기에 따르는 금융 쪽에 파급되는 효과, 이게 겹치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수는 일단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중국의 수출 쪽을 또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중국의 6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큰 함의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그 수출 내용을 보면 자동차 쪽이 한 70%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측이 5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전통적 수출 주품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해룡장성 같은 데에서는 지금 거리에서 철시하는 상가 점포들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지금 남에게 보여주기가 지금 무서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중국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중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말씀처럼 지금까지 수출이 많이 됐던 품목과 앞으로 또 많이 될 품목은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중국 내에서 경제 지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분명하고요. 게다가 지금 15차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AI 쪽이라든가 하이테크 쪽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도 의도적으로 과거의 그 전통적인 산업에서부터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인위적으로 좀 시프트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걸 결국은 해결 못하고 큰 모순으로 나타날지 이제 모두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생이 좀 어려워지겠네요. 그죠?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 큰 빌딩이나 화려한 행사 뒷골목을 가보면 네. 음식점들이 이제 문 닫은 음식점들도 많고요. 너무 많고. 또 파는 메뉴들도 거의 저가 메뉴 위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게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겠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AI 뭐 산업 그리고 말씀처럼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중국 안에서의 산업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국 내 경제 그리고 내수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게 변화의 과정인 건지 말씀처럼 아니면은 어떤 모순점으로 남을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저희 AI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네. 텐데 이 6월 중국 AI 모델의 토큰 사용량이 미국을 크게 앞섰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사실 중심으로 AI 시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물론 중국도 여기에 질 수가 없겠죠. AI에 엄청난 네. 투자를 할 텐데 네. 이 국가 간의 뭐 경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치열하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지금 중국의 양적인 투자와 양적인 사용 증가는 지금 엄청나죠.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의 그 질적 수준, 그러니까 기술의 높이랄까요? 이것은 아직은 중국에서 넘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턱 밑까지 지금 추적해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중국이 당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AI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중국은 전체 산업, 전체 경제에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응용이 원활하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의 그 성과의 비교는 사실 그 중국 쪽이 훨씬 앞서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이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안에 AI를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사실 뭐 지금까지 쌓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좀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적용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은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소위 AI 학습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내 AI 데이터 학습 센터를 수백 개를 설치해서 그 학습장 하나에 가보면 엄청나게 넓은 학습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학습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10개 영역을 정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쪽은 이미 수백 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년에 중국이 로봇에게 학습을 시킬 선생님을 금년에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해 전술과 같은 양적 추진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네, 사실 거기에 자금을 쏟아붓고 인력을 쏟아붓는 것만큼 엄청난 투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일까요? 중국의 지프 AI의 오픈 소스 모델이 보니까 점수화를 해봤더니 50점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네. 중국 내에서는 사실 50점 넘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와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은 이제 여태까지는 중국의 AI 모델들이 미국을 모방하고 따라오는 수준에 있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지프의 모델이 갖추는 성적은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왔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내의 AI 기술 경쟁이 이게 정말 피를 말릴 정도로 심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가 한 수준에 오르면 게다가 오픈 소스를 자꾸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국의 다른 기업이 또 뒤따라오는 이 중국 내 경쟁도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약간 이전에 중국에서 전기차에 그 투자하던 때가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어,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떤 특정 산업 분야이겠지만 AI 같은 다르죠. 경우에는 전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서 더 그 파급 효과는 클 겁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물론 미국과 이제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따라잡거나 그렇게 이제 뭐 수준이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주산업 쪽을 좀 얘기를 네. 해봐야 될 텐데 로켓 추진체 회수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회수에 성공했다라는 사실도 놀랍고 이렇게 네. 되면은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우주산업 패권 경쟁도 더 심화될 텐데 이게 중국이 이 정도의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 재사용 추진체의 성공이라는 거는 그냥 로켓을 이제 잘 쏘게 됐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거, 엄청난 기술. 네, 이건 거의 그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국과 미국과의 향후 경쟁에 있어서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 가장 병목이 되고 있던 부분을 돌파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좀 중국이 한 해에 위성을 거의 300개 가까이 쏘아요. 그런데 미국과의 경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그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지금 스타링크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중국이 아무리 열심히 많이 쏴도 현재 방식으로 쏘면 스타링크와 같은 경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사업 경쟁력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차이가 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재사용 로켓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번에 돌파한 거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중국판 스타링크가 이제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그 ITU에 앞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신청을 지금 7만 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10만 개 이상을 지금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목적인데 네. 이게 올라가면 무엇이 가능해지느냐면 6G가 가능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6G 경쟁에서 이제 완전히
제외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탈락됐죠, 사실은. 그럼 6G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일단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을 쏜다든가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든가 하는 역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들의 성능이 여기에 좌우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심지어 드론은 또 중국이 워낙 앞서 있다. 아, 그렇죠. 휴대폰 이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가 이제 다니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휴머노이드는 바깥을 돌아다니면서도 통신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만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 휴머노이드, 드론, 자율주행 이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큰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저희가 주의하면 안 되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6G까지 얹혀지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마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네요. 네, 아주 거의 원자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걸로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AI 쪽이라든지 이쪽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 쪽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앞으로 중국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서 세계 경제 변화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